조웅래 장례가 끝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요. 김다정이 문틈 사이로 들은 한마디 지혁이가 상철이 친아들이 맞냐.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은 가족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졌습니다. 조용했던 집이 갑자기 싸늘해진 건 누가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었어요. 다들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평소가 전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다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고 이상철은 TV를 틀어놓고도 한 장면도 눈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회사 대표로서 더 바쁜 척했지만 사실은 집에 들어오면 마주해야 할 질문들이 무서워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요. 그날 밤 이상철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상철 씨, 약속을 어기면 대가가 옵니다. 수철, 그 이름은 금지예요. 이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철이라는 두 글자에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김다정이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이상철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는데요. 목소리가 이미 흔들렸습니다. 스팸이야. 요즘 이런 거 많아. 김다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스팸 문자가 사람을 저렇게 얼어붙게 만들진 않으니까요. 게다가 조웅래가 떠난 뒤부터 이상철은 어딘가 계속 숨는 사람 같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를 품은 사람처럼요. 새벽 김다정은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에서 이상철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이상철은 낮은 목소리로 거의 숨소리처럼 말했는데요. 아니, 지금은 안 돼요. 지금 터지면 애가 먼저 무너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목소리는 이상철이 아니라 김장수였습니다. 김다정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역의 외할아버지요. 김장수의 목소리는 늙었어도 단단했습니다. 상철아, 지혁이는 내 친아들이 맞는 거냐?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 따지고 싶었는데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짜 무서운 말은 한 번 들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걸 김다정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문을 잡은 손에 힘을 주려다 오히려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이상철이 통화를 끊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이상철이 통화를 끊자마자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열쇠를 꺼내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상철이 딱 한마디 합니다. 이건 지혁이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김다정은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게 열쇠인지, 열쇠가 열어야 할 무언가인지, 아니면 지역의 존재 자체인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김다정은 그날 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엄마라면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 다음날 회사에서는 이지혁의 마음도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33살, 늘 나는 결혼 안 한다는 말로 사람들을 막아온 비혼주의자였죠.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사랑이란 감정 앞에서조차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통제가 자꾸 풀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때문이었어요. 지은호는 30살. 카페 매니저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도 일하고 겉으로는 늘 밝고 씩씩한 사람인데요. 회사에서는 은호라는 이름을 쓰며 자신의 사정과 과거를 숨긴 채 버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예전부터 자신을 좋아했다는 걸요. 한때 고백도 받았고 자신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절한 이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이지혁 쪽이 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전 이지혁은 지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은호 씨, 잠깐 얘기합시다. 지은호는 서류를 들고도 눈을 잘 맞추지 않았습니다. 업무면 말씀하세요. 이지혁은 애써 차분하게 말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지은호 씨를 수철이라고 부르던데요. 지은호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건 왜요? 그 이름이 뭔데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벽을 쌓았어요. 대표님, 그건 대표님이 알면 더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 게 두려워서 숨기면 더 크게 터지는 거 아닌가요? 지은호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대표님은 그런 걸 감당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이지혁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감당할 필요 없다는 말은 결국 당신이 들어오면 다친다는 말이잖아요. 이지혁이 한 걸음 다가서려는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지은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이지혁이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우진 씨 또요? 지은호가 깜짝 놀라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우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지은호에게는 보호가 아니라 침범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지은호는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대표님, 제 주변은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지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지은호를 붙잡고 싶구나. 같은 시간 박성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33살, 박진석의 아들이자 본부장이고 겉으로는 완벽한 금수저였죠. 하지만 박성재는 아버지 앞에서 늘 아들로 눌려 있었습니다. 이지혁과는 절친이지만 선택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박성재는 사랑 앞에서 도망치기보다 어떻게든 인정받아 합법화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이수빈은 24살 패션 크리에이터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만으로 살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더 솔직해요. 박성재가 어렵게 보낸 메시지에 이수빈은 짧게 답했습니다. 오빠, 나도 좋아요. 근데 오빠 집은 무서워요. 그 한 줄에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의 중심에 고성이가 있다는 걸 박성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56살, 박진석이 재혼한 아내이자 권력욕과 신분 상승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엄마처럼 웃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움직였어요. 박진석은 65살, 호탕해 보이지만 체면과 통제력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직접 이수빈을 불러 회장실에서 물었습니다. 성재랑 결혼 생각 있나? 이수빈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직은 모르겠어요. 확답하면 그건 거짓말이라서요. 박진석은 그 솔직함을 오히려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문제는 고성이었죠. 고성이는 그날 밤 박진석에게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그애 단순하지 않아요. 돈 보고 온 거예요. 박진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만나봤는데 오히려 당당해서 좋더라. 고성이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고성이는 더 독해집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어요. 박진석이 아니라 박영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25살, 대학원생 화가입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보이지만 엄마 고성희에게 카드처럼 쓰여온 사람입니다. 요즘 박영란은 엄마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숨기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환은 30살, 이지혁의 남동생이자 박영란의 운전기사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 사람을 쉽게 믿지 않지만 박영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바로 알아챘습니다. 지환 오빠, 엄마가 오늘 밤에 어디 가요? 나 혼자 못 보겠어. 이지환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 바람이 차갑게 부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가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상대는 얼굴을 가린 여자였는데요. 고성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돈은 더는 못 줘요. 여자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이름이 문제예요. 그리고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수철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박영란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철이란 이름이 엄마의 세계에서만 떠도는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이상철은 결국 조옥래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옥래가 떠나며 남긴 것들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잠금 장치였다는 걸 이상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자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 그리고 대여금고 주소. 이상철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그곳으로 갔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이상철은 안에서 아기 발도장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지혁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호자 칸에는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쥐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철이 더 무너진 이유는 서류가 아니라 금고 안쪽에서 떨어진 다른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지혁이를 살리려면 은호를 먼저 멀리해라.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혁을 살리려면 은호를 멀리하라니요. 그 말은 곧 지혁과 은호가 가까워지면 누군가가 지혁을 죽일 듯이 흔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다정은 그날 밤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초등교사였고 사람 마음을 읽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철이 숨기는 게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폭발물이라는 걸 김다정은 직감했어요. 그래서 김다정은 조심스럽게 이상철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삭제된 문자 알림이 남아 있었는데요. 내용이 다 지워졌는데도 단어 몇 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떨리는 손으로 이상철 휴대폰을 보다가 삭제된 문자 알림을 발견합니다. 딱 3단어만 남아 있었어요. 친부 바꿔치기 증거. 그 순간 다정이 깨닫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준비한 판이라는 걸요. 김다정은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친부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지혁에게 말해야 한다. 적어도 내 아들에게는. 하지만 그 결심은 너무 빨리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은호가 한우진 병실 앞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고등학교 졸업 무렵부터 병치레가 길어져 취직도 못했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은호에게 크게 의지하는 상태였어요. 지은호는 겉으로 씩씩하지만 사실 우진 앞에서는 늘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이요. 그런데 그날 지은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어요. 남자는 지은호를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이제 그만하죠.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간단해요. 이지혁 대표랑 멀어지세요. 대표가 움직이면 우진부터 무너질 테니까. 지은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진을 건드리는 말은 지은호의 숨통을 바로 잡는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서 멀어져야 우진을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될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지웠습니다. 말하면 이지혁이 뛰어들 테니까요. 이지혁은 사랑을 이유로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이유로 뛰어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지혁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상철도 함께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고 이상철은 지은호를 보며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은호야 아니 수. 지은호가 조용히 막았습니다. 아저씨,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이지혁은 더는 못 참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뭡니까? 지은호 씨랑 무슨 약속을 했어요? 왜 다들 숨겨요? 이상철은 오래 버티다 결국 말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약속했어. 그 애가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그 약속 때문에 너한테도 숨겼고. 이지혁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가 자신 때문에 다친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지은호는 훨씬 오래전부터 다칠 수밖에 없는 세계 안에 있었구나. 이지혁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말로 사랑을 막아왔지만 사실은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박영나에게서 이지혁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표님, 엄마가 수철이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병원 뒤에서 봉투도 봤어요. 엄마가 지금 무서워요.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철이라는 금지된 이름, 고성희의 봉투, 병원, 우진, 그리고 아버지의 흔들림. 이건 하나의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은 점점 사람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다정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도착합니다. 김다정 씨, 조옥래가 남긴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담가와로구이 뒤 창고. 혼자 오세요. 김다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담가와로구이는 정순이의 식당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상철이 자주 들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의 동선과도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혼자 가려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내가 지금 겁먹으면 우리 아들 누가 지켜. 김다정은 결국 나갑니다. 밤 11시 담가와로구이 뒤편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김다정은 멈췄습니다. 이미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지혁, 이상철, 지은호 그리고 박영나와 이지환, 박성재까지. 박성재는 왜 왔냐고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려다 고성희가 무슨 판을 꾸미는지 감을 잡았고 가족판이 움직이면 결국 자기 연애도 부서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보며 얼어붙어 있을 때 창고 안쪽에서 낯선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은호 씨의 출생 기록. 그리고 이지혁 대표님의 진짜 아버지 이름. 이지혁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상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우진이까지 망가져요.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다정이 결국 지혁에게 말하려는 순간 지혁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어머니가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지혁이 멈춰서는데요. 바로 그때 이상철이 다정 손목을 잡고 말합니다. 지혁이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끝나. 김다정은 손목이 잡힌 채로 지혁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엄마가 이미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은호는 그 흔들림을 보고 결국 한 발 물러나려 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빠지는 게 맞아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 씨, 이번엔 도망치지 마요.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거든요. 고성희는 사람들을 한 번에 훑어보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엄마의 웃음도 아내의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판을 정리하러 온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다들 참 용감하네. 근데 여기까지 모인 김에 확실히 하자.
박영란은 엄마를 보며 입술을 떨었고 이지환은 박영란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판이 커지면 결국 수빈까지 다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철은 고성희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야? 고성희는 웃으며 답합니다. 상철 씨가 약속을 지켰으면 아무 일도 없었죠. 그 한마디에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이제는 지은호의 과거를 고스란히 끌고 나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 손을 뿌리치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들었어요. 근데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게 지혁이면 난 당신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 지키는 엄마예요. 이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지혁은 평생 비혼주의라는 말로 자신을 지켜왔는데요. 그 말의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 이 순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책임이 두려워서였다는 걸요. 이지혁은 봉투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봉투 열면 대표님 인생 돌아갈 수 없어요. 이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도망치기 싫습니다. 고성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열어봐요. 대신 열리는 순간 누군가는 가족을 잃을 거예요. 그 말에 창고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봉투를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실이 가져올 결과가 너무 선명해서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은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우진이 지금. 지은호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진실을 열어야 하는데 진실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지은호는 선택의 절벽 앞에 섰고 이지혁도 같은 절벽에 섰습니다. 이상철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 판은 애들이 다치게 되어 있었구나. 김다정은 지은호를 보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지은호는 단순히 아들의 연애 상대가 아니라 이 집안의 비밀이 흘러들어온 통로였다는 걸요. 그리고 고성희는 그 통로를 막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막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모양으로 다시 만들려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조옥래가 떠났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조옥래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다음 이야기의 문은 이렇게 열리게 될 겁니다. 지역의 친부 논란이 소문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순간, 지은호의 엄마가 누구인지 첫 조각이 드러나는 순간,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숨기던 이름을 직접 꺼내는 순간. 그 순간에 이지혁은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을 지킬지 지은호를 지킬지 아니면 둘 다 잃지 않으려다 전부를 잃을지요. 지은호 휴대폰이 울린 순간 창고 안 공기가 한 번에 꺼졌습니다. 지은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이 끊겼는데요. 우진이 지금. 지은호가 끝까지 말하지 못하자 이지혁이 먼저 다가섰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어요. 지금은 위로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상철이 낮게 물었습니다. 병원이냐?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내 상태가 갑자기. 김다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은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은호 씨, 우진이 혼자 아니죠? 지금 누가 있어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간호사님은 계신데 누가 병실 앞에 또 있어요. 또라는 단어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자 쓴 남자, 그 협박, 그 약속 전부 다시 떠올랐으니까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지금 봉투 열고 싸울 때가 아니야. 우진부터. 그 순간 고성희가 툭 웃어버렸습니다. 너무 가볍게요. 착하다 착해. 그래서 애들이 다치지. 박성재 눈이 확 흔들렸습니다. 이 말은 우진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지은호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지역과 다정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지키려 하면 다친다는 고성희식 독한 진실이었죠. 이지환은 박영나 앞을 가리며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성의 사모님, 지금 그 말이. 고성희는 이지환을 보지도 않고 봉투만 쳐다봤습니다. 봉투 안 열어도 돼요. 열면 끝나니까. 근데 이미 끝났다는 걸 아직도 몰라요? 김다정이 참다 못해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길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지역이 내 아들 얘기 함부로 하지 마요. 고성희는 입꼬리를 아주 얇게 올렸습니다. 김다정 씨,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위험할 때가 있어요. 특히 피가 다를 때. 그 말에 김다정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곧바로 뜨거워졌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철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진짜야? 이상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김다정에게는 거의 자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혁도 이상철을 봤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숨길 거예요? 이상철은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혁아, 너는 알면 다치게 돼. 이지혁은 웃지도 못한 채 말합니다. 저요? 이미 다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은호는 병원 전화를 다시 확인하더니 손끝이 더 떨렸습니다. 대표님, 제가 가야 해요. 이지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또 당해요. 지은호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늘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지금은 긍정이 아니라 절박한 뿐이었습니다. 대표님이 같이 가면 더 크게 터져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터지면 터지는 대로 가요. 이번엔 제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고성이가 작게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어른 흉내를 내네. 김다정이 고성애 쪽으로 한 발 나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흔들어? 고성이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원하는 거요? 간단해요. 이 판에서 내가 지지 않는 것. 그때 창고 안쪽에 낯선 남자가 봉투를 톡톡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시간 끌면 우진이부터 무너질 텐데요. 지은호가 그 말에 눈을 확 치켜뜹니다. 당신이 했죠. 우진을 건드린 거.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경고만 했습니다. 움직인 건 고성애 쪽일 수도 있고. 박영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아니죠? 고성이는 대답 대신 박영나를 아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해줬어요. 너는 몰라도 돼.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김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내가 열게요. 이상철이 다정 손을 잡습니다. 다정아, 안 돼. 김다정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여보, 지금 안 열면 우리 지혁이는 평생 남의 말에 흔들려. 나는 그거 못 봐. 이지혁도 다정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제가 열게요. 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열 거야. 내가 그 안에 있는 글자를 눈으로 보는 순간 너는 무너질 수도 있어. 엄마가 먼저 볼게.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호는 누가 무너지는지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다급히 말합니다. 김다정 씨, 지금은. 김다정이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은호 씨, 우진이 지키고 싶죠? 나도 지혁이 지키고 싶어요. 그 마음은 같아요. 그 말에 지은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호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진 순간이었어요. 김다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스르륵 올라오는데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김다정이 종이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다음 줄을 보는 순간 김다정은 손에서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여보, 이거. 이상철이 종이를 낚아채려 했고 이지혁이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호도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는데요. 그 순간 고성이가 낮게,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봐요. 결국 열었잖아. 김다정은 종이를 붙잡은 채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로서 말해야 하는데요. 말하면 아들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뭐예요? 제 아버지 이름 뭐예요? 김다정 입이 열리려는 순간 지은호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병원 번호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은호가 받자마자 상대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진이 옮깁니다. 지은호 눈이 뒤집힐 듯 흔들렸습니다. 어디로요? 상대는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이 입 다물면 살려요. 그 소리를 듣고 이지혁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이지혁은 종이를 빼서 들려다가 멈췄고 대신 지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 씨, 나랑 같이 가요. 지금. 그때 김다정이 마지막으로 종이를 내려다봅니다. 종이 맨 아래 친부 성명 칸이 보였습니다. 김다정의 입술이 떨리며 마침내 그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의 첫 글자만 입모양만 보이는 듯 하다가 혁소리가 나오기 직전 화면이 끊길 듯한 침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초 고성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이제야 알겠지? 지혁이는 내 사람이 아니야.